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 없이도 주변을 압도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부탁하지 않지만 조용히 물러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며 필요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즉각적인 반응과 예측 가능한 행동을 통해 여러분을 조종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물러서는 그날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초조해질까요? 누가 여러분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애쓸까요? 그리고 누가 도발하며 짜증을 낼까요? 이 모든 반응은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떠날까 두려워 자신을 내어줬던 순간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억지로 네라고 대답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조금씩 에너지를 소진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땐 남는 건 피로감, 좌절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뿐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묵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세상과 등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이를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온전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은 때로는 침묵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물러서는 행동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선택이고 곧 여러분만의 힘이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건가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꼭두각시처럼 반응할 건가요? 이제 물러서고 신비로워지고 더 이상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칼 구스타브 융.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여정에서 함께할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해. 빠르게 반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해.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려있는가로 평가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도한 대기 상태는 미덕이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 한 결국 조종당하고 소진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항상 열려있는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은 결국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정적 비상 버튼처럼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는 누르고 그 외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쓰는 가면 말입니다. 이 가면은 우리를 지나치게 열려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쳐있으면서도 메시지에 답장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명하며 마치 세상에 무언가를 빚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의 무대에 설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고 더 이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짜증을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항상 곁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 여러분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관심과 존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부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평온과 에너지를 지키는 첫걸음은 항상 대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지치고 공허할까? 왜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칼 융은 우리의 정신을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며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이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예를 들어, 주목할 가치도 없는 비판에 방어적으로 반응할 때, 의미 없는 논쟁에 휘말릴 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때,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즉, 반응할수록 우리는 그 상황에 더 깊이 얽매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된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취약해지고 조종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에너지를 시스템 내부에 머물게 할 줄 아는 것이다. 즉,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것,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침묵할 줄 아는 것, 행동 전에 관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언제,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답 없는 대화와 의미 없는 후회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을 때, 그 에너지는 곧 존재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말 한마디 없이 존중을 받을 수 있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나요? 무엇이 나를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나요?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바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평온과 내면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쏟는 선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신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은 곧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는 칼 융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인 투영입니다. 투영은 단순히 심리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열려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투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항상 위기 상황에만 연락하는 친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연인, 유용할 때만 칭찬하는 사람들, 이 모든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공하는 역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 그들의 투영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조종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해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조종은 여러분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우침에 도달한다. 여러분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게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침묵으로 답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물러설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투영했던 이미지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더 이상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내면의 소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난, 감정적 드라마, 비판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의 편리한 거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공격당하더라도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나요? 그 단절 이후에 찾아오는 침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힘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빠르게 반응하며 의미 없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평온과 에너지, 그리고 중심을 잃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명료한 침묵입니다. 칼 융은 침묵을 내적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멈출 때 비로소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반복, 조종의 게임, 자기 파괴의 순환들. 침묵은 여러분에게 명료함을 주고 이 명료함은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부재가 스스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반응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별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거리두기를 필요로 한다. 침묵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스스로의 에너지를 완벽히 다스리고 소모할 가치가 없는 싸움을 피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침묵은 대가를 동반합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유용성만을 원했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차갑고 오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깊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을 원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일 뿐입니다. 침묵은 여러분 스스로를 내면에서 다시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를 되찾게 합니다. 진정한 침묵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될 곳이 어딘지를 선택하는 법. 이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아끼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힘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통찰을 얻고 스스로를 이해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대답하고 불편한 메시지에 답하며 이미 끝났어야 할 관계를 이어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감정을 훈련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식적인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접근 가능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것, 혼란 속에서 대화를 떠나는 것, 죄책감 없이 휴대전화를 꺼두는 것, 오늘은 안 돼요, 관심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부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항상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 가두었던 감정적 서사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별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고립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울한 고립이 아니라 신성한 고립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으로 물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침착해질 때 누가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나요?
여러분이 반응을 멈췄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발하려고 하나요?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했을 때 누가 여러분이 변했다고 비난하나요? 이 모든 반응은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갑고 냉혹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체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스스로를 두 번째 자리에 놓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에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의식적인 거리두기는 자기 결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성적인 환경에서 물러나는 것은 여러분의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확인입니다.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부재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하기 싫어했던 상처와 공허함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누구에게 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힘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돌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거리두기 이후 침묵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마지막 챕터에서는 오해받을 용기, 혼자만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 온전해지는 용기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강한 사람들의 고독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인지 이제 천천히 이해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시작하면 깊고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고 강렬하게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점차 그 침묵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은 여러분을 정화하고 차분하게 만들며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단순히 누군가가 없는 부재의 고독이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감의 고독, 즉 여러분 자신의 존재로 가득 찬 고독입니다.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가까이 두려는 시도를 멈춘 이들이 경험하는 고독에는 새로운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혼란으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명료함이 들어옵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결핍으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강인함이 자리합니다. 이 강인함은 오직 스스로 온전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별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집단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이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분리하며 한동안 혼자 걷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반응하는 사람에서 창조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부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닌 여러분이 연기했던 역할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존중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아무거데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때 가치 있고
드물며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감정적 부스러기, 정신적 게임, 애정으로 위장된 공허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평온, 진실, 온전함과 공명하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셨다면 여러분의 일부는 이미 이 새로운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이미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받는 것은 자신을 버려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위해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미움받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재탄생을 응원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